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중요한 뉴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크라이슬러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미국에서 202,000대 이상의 SUV와 픽업 트럭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결함은 2022년형 더지 듀랑고 램 2500, 람 3500 차량의 전자 안정성 제어 시스템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딜러들은 무료로 안티락 브레이킹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소유자들에겐 7월 26일에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한편 메타는 유럽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고자 하며 이는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와 경쟁사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 엄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로 인해 훈련이 제한되고 있으며 활동가 맥스 슈렘스가 이끄는 비엔나 기반 그룹 NOIB는 메타의 AI 훈련 계획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기관에 메타의 계획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메타의 페이스북이 2017년과 2018년에 사용자 데이터의 오용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한 민간 소송을 기각하려는 시도를 들어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말가메이티드 뱅크이 주도하는 주주 소송으로 페이스북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과 관련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공유했다는 보도 이후 주가가 하락한 후 2018년에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FDA의 자문위원회는 이리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이는 미국에서 약물 승인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도나네맙은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 환자의 인지 및 기능적 쇠퇴를 연 8개월 동안 35%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뇌부종과 출혈을 포함한 중대한 안전 위험도 동반합니다. 이 약물은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을 제거하여 작용하며 이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DA는 최종 승인을 내리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보통 따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나네맙이 승인되면 최근 승인된 두 개의 유사한 아밀로이드 표적 약물인 레켐비와 아두헬름에 이어 세 번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의 CEO이자 오픈AI의 공동 창립자는 애플이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리를 통해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보안 위반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애플 기기를 자신의 회사에서 금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머스크는 애플이 사용자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며 애플 기기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자체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픈AI와의 통합은 선택적 기능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자신이 설립한 오픈AI와 CEO 샘 얼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신의 AI 회사인 xAI를 통해 오픈AI에 대항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지난달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 사망자 1명과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낸 비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승객들에게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비행기가 5월 20일 미얀마 이라와디 분지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자 승객들과 물건들이 캐빈 안에서 튕겨나갔고 비행기는 태국으로 회항했습니다. 경미한 부상을 입은 승객들에겐 각각 $1,000가 제공되었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승객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초대되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장기적인 의료 치료가 필요한 승객들에겐 즉각적인 필요를 위해 $250,000의 선급금이 제공되었습니다. 모든 승객은 항공권 비용 전액 환불과 함께 EU 또는 영국 규정에 따른 지연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항공사는 또한 부상자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가족들이 방콕으로 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비행기는 5초 미만의 시간에 큰 G포스 변화를 겪었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기류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가장 위험한 유형은 맑은 공기 난기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에 19억 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회사는 사우스웨스트의 주가가 2021년 초 이후 50% 이상 하락했으며 회사의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한 경영진의 고집이 주주, 직원, 고객 모두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2022년 연말에 소프트웨어 문제로 대규모 항공편 취소 사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엘리어트는 사우스웨스트의 CEO 로버트 조던과 이사회의 교체를 요구하며 회사의 전략과 IT 시스템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엘리어트의 의견을 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실행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가는 화요일에 계절적 연료 수요 증가와 미국의 석유 비축 구매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인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지속 전망으로 강해진 달러에 의해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브렌트 원유 선물은 0.3% 상승한 반면 WTI 원유 선물은 0.4% 올랐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이 전략 석유 비축을 79배럴 가격에 다시 채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골드만삭스는 여름철 교통 수요 증가로 인해 3분기에 석유 시장이 하루 130만 배럴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브렌트 원유 가격이 86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 연방준비제도의 정책회의 결과, 미국 석유협회의 보고서, 에너지정보청의 통계 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 재고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6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입 권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에 발표되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인 100억 달러 규모의 가속 주식 매입 프로그램에 이은 것입니다. GM의 CFO인 폴 제이콥스는 이번 조치가 내연기관 사업의 수익성에 집중하고 전기차 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며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주주들에게 현금을 계속 반환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GM 주식은 이 소식에 1%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 약 32.4%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식 매입 계획은 전기차의 수용과 새 차에 대한 고객 수요가 정체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발표되었습니다. GM은 최근 몇 년간 브랜드와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와 운영 효율성을 통해 강력한 매출 성장, 마진, 그리고 자유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제이콥스는 말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애플은 자사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스위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AI 기능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 운영 시스템에 통합될 예정이며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메시지와 알림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하고 이메일과 텍스트 작성을 돕는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리도 업그레이드되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은 오픈AI의 챗GPT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리에 통합할 예정이며 이 기능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활성화됩니다. 이 발표에 대한 반응은 혼합적이었습니다. 일부는 애플의 AI 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다른 이들은 애플이 자체 AI 혁신에 있어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로